공감 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 뭐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신용카드 600만 원 사람한테 복리니 종목이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복리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검소해요. 예, 왜냐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검소하는 사람들이 돈 쓰긴 쓰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소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먼저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저도 뭐 그 정도 내공은 안 되지만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를 넘어서 모든 인류 투자가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그들의 그 세계관에서 복리를 빼면은 그들의 투자 철학이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그들의 돈을 버는 프로세스와 결과에는 네. 항상 복리예요. 그래서 버핏도 자기의 자서전 제목을 스노볼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눈덩이처럼 굴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려서부터 불러라. 버핏이 대학교 같은 데 강의한 책을 보게 되면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네. 빚의 위험을 알아라. 네. 신용카드 함부로 쓰지 마라. 네. 빚의 위험을 알아라. 두 번째, 일찍 시작해라. 네. 돈을 일찍 굴려라. 네. 그것이 내가 된 부자가 된 비결이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 존 템플턴 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템플턴 상이라는 걸 제정하셨죠. 기독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실하시고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평생 일하셨던 분이고, 이번에 템플턴 상에 이제 우리나라 영락교회에서 설립하셨던 한경림 목사님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종교계의 노벨상도 만드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도 그거거든요. 네. 투자의 목표는 뭐냐면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다. 네. 그게 투자의 목표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러분들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굴려 나가는 것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걸 내가 이제 뭐 어느 빵 튀겨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이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모든 성공은 사실은 몇 가지 결합돼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운과 능력이 사실 결합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만 있어서도 안 되고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운이 그 능력만 있으면 좀 뭐든 되는 거죠. 살죠. 그렇지만 어떻게 크게 그 좋은 결과 내려면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네. 할 수 없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운과 능력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그나마 능력 쪽이거든요. 능력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투자 쪽에서는 바로 이런 복리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고 내가 지켜나가는 거죠. 아, 예.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예. 공감 가는 구절구절이 하도 많아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 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사실은 제가 아니라 이미 인류 투자가들이 네. 다 해놓은 거고, 저도 느끼는 게 지금 네. 50대 이제 한 중반 다 돼갔는데 저는 한 4, 5년 전에 느꼈어요. 확실히 이래서 복리했구나. 그러니까 네. 개념적으로 알고 딱 했는데 예. 계속 이제 뭐냐면 뭐 적립식을 하든 뭐 펀드를 하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네. 그러면 뭐 돈이 모이면 다시 돌리고서 일단 안 뺐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쫙쫙쫙 해서 보다 보니까 한 20년쯤 그 됐을 때는 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장기 투자를 예.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하나 또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예. 그 명동의 사채시장 가서 그런 사채시장을 공부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기자, 딱 보면은 처음에 때 1억을 모아봐야 돼. 네. 돈을 벌려고. 1억을 일단 모아봐야 돼. 예. 1억을 안 모아본 사람들은 몰라. 예. 일단 어떻게든 1억을 모아봐야 돼. 네, 지속하게 아끼더라도. 네. 그러면 1억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딱 보면 1억에서 5억은 생각보다 빨리 가. 네. 빨리 가. 예. 금방 가. 네. 그래서 사람들은 1억의 문을 못 넘어. 예. 사람들이. 그래서 1억을 내가 탁 모아서 그 종잣돈 1억, 순수한 종잣돈 1억. 그 다음에 1억이 금방 5억 돼. 근데 5억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5억에서 7억까지는 금방 가. 근데 이상하게 7억 8억에서 10억 가는 것도 오래 걸려. 네. 근데 10억에 넘어가는 순간에 게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네. 딱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을 10억에 두면 안 되고 1억에 둬라. 네. 저거 1억도 없을 테니까. 예. 이게 이제 1억을 또 모아라. 7억을.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10억이 되든 제가 10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에 작동시키는 것들은 다 복리의 힘들이에요. 복리의 힘, 여러분도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학생 중에는 또 심지어 공학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경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들어오세요. 경제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자주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쫓아오게 만들어라. 맞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돈을 쫓아보면 정말 말 그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명예를 쌓고 여러분 분야의 능력을 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가 쫓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복리의 힘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비열한 시장과 이 도마뱀의 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 비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 그걸 버리고 합리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책이 초보 투자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투자 초보자들한테 정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 것인지 추천 의견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아니면 추천하지 않으신다면 이 책 보지 마세요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 인용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그 펀드매니저 출신의 책을 보는데 깔끔하게 이 내용을 정리했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가격이 시세가 분출하는 것은 세 가지가 딱 결합이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수님은 더 전문가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참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돈이 이렇게 막 풀리고 그래야지, 돈이 막 긴축이 되고 그러면은 움찔움찔 되거든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의 힘으로 일단 밀고 가는 게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몰고 가는 유동성 자세가 펼쳐지면 주식이 그냥 쫙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유동성 자세는 보통 이렇게 시장이 나빠졌다가 딱 터닝하면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요 구간의 수익률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된다. 당연히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유동성도 좋은데 갑자기 실적이 나쁘면은 막 가다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유동성도 좋은데 갑자기 기업들이 실적이 사상 최고치 찍고 올라가면은 배터리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갑자기 야 너무 거품 아니야? 근데 갑자기 사상 최고치 빵 때리고 이것은 결론을 알 수는 없죠. 누가 맞는지. 저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아예 못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유동성이 받쳐지면서 펀더멘털 실적도 계속 하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끼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야 이건 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제일 세게 갈 때가 회의론자들이 태도를 바꿀 때예요. 야 이런 거죠. 야 저거 안 돼 근데 갑자기 회의론자들이 항복 선언을 하는데 공매도 투자자도 항복을 하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막 공매를 주다가 못하겠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심리가 쫙 갈 때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유동성 이런 거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 통화 지표 다 나오잖아요. 하는 데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심리 그러니까 인간의 휴먼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유동성, 무동성도 중요한데 이 심리적인 인간의 분석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휴먼 인덱스로서의 그런 투자를 어떻게 내가 보고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이 좀 나온 적이 꽤 오래된 책이거든요. 원래는 그 시절에 제가 읽을 때도 정말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 봤는데 역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미래 수익의 예측 변수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익은 실적문이 아니라 심리도 미래 내 투자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다.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한 시기 뒤에는 하락이 뒤따르기 쉽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에는 비관주의가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네. 또 월간은 탐욕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네. 근데 누구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었던 거 너무 좋았는데 네. 탐욕과 두려움이 아니라 탐욕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탐욕이 지배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지배할 때가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이게 또 공존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없이 월세 받는 법. 예. 저는 이제 ETF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예. 월배당 ETF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이게 두 가지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시대적인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